남양주 갑, 화도, 수도, 호평 평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남양주시 갑, 네. 화도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봤습니다. 아, 여기가 네. 호평 평내를 지나가면 여기가 최민희 의원님 지역구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좋은 곳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되게 아름다워. 네. 그 아파트가 딱 있고 산세가 되게 네, 수려하더라고요. 이렇게 안고 안고 네.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되게 좋은 동네 사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정치 현안은 좋은 얘기가 많이 없어서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쏟아지는 보도가 있으니 바로 문재인 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또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뇌물죄로 특정해서 피의자로 규정한 후에 지금 내외에 대한 그 계좌 추적 에 들어갔고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뭐 압수수색 등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언론 플레이 검찰이 세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오늘 아침 윤건영 의원 하던데요. 네. 의원님 이 사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위기 탈출용 프로젝트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네. 수사는 위기 탈출용 프로젝트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집권 초에 윤석열 정부 집권 초에 모 보수 언론의 주필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애국 시민의 뜻에 부응하여 두 사람을 구속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근데 그 자리에서 모 신문 주필이요. 예, 알려지기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재명은 구속시키겠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입니다. 예. 그랬더니 그 모 주필이 그러면 애국 시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서 참 어려워질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왔잖아요. 예. 제가 거꾸로 만약에 민주정부인데 이런 일이 다발적으로 터져요.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그럼 정말 특단의 대책을 무엇이든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일각에서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주장하는 계엄령도 충분히 그 구상했음직한 시나리오다. 자료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확보됐다고 알려진. 저는 못 봤어요. 예. 못 받고 제 코가 석자가. 김민석 의원님이 오늘 아침 오셨는데 확인을 계속 안 해주셔가지고 원래 확인 안 하죠. 네, 자료가 확보가 됐답니다, 여러분. 네. 아니 확보가 됐다고 알려진. 네, 이거는 누구도 김민석 의원 외에 대표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김민석 의원은 사실 지난번 추미애 대표가 맞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계엄령 경고했고 그때 추미애 대표 얼마나 욕했습니까? 맞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욕했고요. 언론이 제가 방송 나가기만 하면 추미애 욕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제가 라디오 들었는데 여전히 김민석 의원과 이 계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관계자 발의 보도를 기자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럴 때는 실명으로 해라. 저는 늘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김민석 의원이 출처였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김민석 의원 자체가 허튼 말은 안 하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제가 흐름상 볼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성격의 대통령이고 영부인이고 뭐 주변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뿐만 아니라 그 주필의 충고가 사실이라면 그대로 충실하게 따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럼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저는 기소는 충분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뇌물로 적시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2억 3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뇌물죄로 그건 구속 안 시키면 이상하다 이런 논리죠. 법적으로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저는 뭐지? 문재인 대통령이 돈 받을 분이 아닌데 뭐지 봤더니 사위의 월급이 뇌물이라는. 그렇죠. 예. 그 영부인의 디올백은 그냥 마음의 뜻이고 이게 무슨 사과 감사의 인사고. 네, 이게 그냥 영부인이 받은 디올백 뭐 양주 뭐 화장품 막 이런 거는 그런 거 뭐 막 감사의 인사고 다 무죄고. 그다음에 사위가 노동한 대가로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이고 경제 공동체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경제 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전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뭐 항공 경력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을 이스타항공에 취직시켰다. 그 바보 아니야? 이게 누가 문제- 그랬는지? 그 얘기가. 항공 경력이 뭘 말하는데요? 네. 행정사무직은 네. 일반화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니 이게 무슨 우리가 조종사를 조종사- 뽑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어처구니 없는 네, 말이. 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무슨 코바코에 가신 그 민영삼 씨는 광고 방송에 무슨 경력이 있습니까? 아니 우선 당장에 그런 식이라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아 그러네. 네. 아 그러네. 네,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는데 대통령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러니까 위기 탈출용 프로젝트로 문재인 저는 그렇게 대통령을 봅니다. 걸고 뭐 구속시키겠다라는 라는 의지라고 의지를 보입니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야무지게 대응해야지 네. 이거를 또 친명 비명 가르기에 넘어가거나 예.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제가 각 카톡방에 보면 이걸 가지고 뭐 정치 검찰과 윤석열이 검찰 정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부 분들은 다 카톡방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분열주의자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해요? 누가요? 아 카톡방에 있는 멤버들이 일부가 그런 멤버들은 전부 내보내야 되고 저는 그런 분들은 네. 민주당 당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예. 지금 단결해서 같이 싸워야죠.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할 때 네. 정치 검찰과 손잡고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서 당권을 주려고 했던 자들이 네. 이번 총선에서 당원과 국민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키듯이 예. 문재인 대통령을 똘똘 뭉쳐서 지켜야 될 때지 예.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될 때지 예. 분열하고 갈라치기 예, 안 되죠. 안 되는 때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 누가 됐든 지금 그 이렇게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조국 대표도 네. 똑같잖아요. 조국 네. 대표 딸 이렇게 네. 해서 뭐 장학금을 뇌물이라고 그 이제 무혐의 판결 받으셨는데 네. 똑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라고 이제 조국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똑같고요. 올렸던데 어떻게 방식이 똑같습니까? 중학생 딸의 일기장. 네. 이거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그래서 아이패드 안 가져갔다. 그래 네. 학습용 아이패드 안 가져갔다. 네. 그런데 아이가 갖고 노는 아이패드 갖고 갔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여태 안 근데- 돌려준다는 예, 거잖아요. 안 돌려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패드 안 가져갔다는 말을 합니까 검찰이? 학습용 아이패드는 안 가져갔다. 그런데 아이패드 가져갔잖아요. 정말 네. 이건 나라가 네.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입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네. 어제 개원식 안 오셨잖아요. 의원님 어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벌벌 떨듯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앞에서 벌벌 떨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리한 두 관계를 뭐로 보냐면 일단 검사 앞에 피의자, 판사 앞에 피의자도 그렇지만 그건 넓은 공간이잖아요. 네. 검사와 피의자는 좁은 공간에 변호사 대동해도 3-4명이에요. 네. 그거. 또 하나는 의사 앞에 환자. 네. 가장 가불관계가 확실한.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의식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이 왕이다 이런 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딱 국회에 나타나면 전부 다 그 조폭들이 쫙 도열하듯이 네, 네. 여야 의원이 도열해서 대환영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요. 피켓 시위를 할지 모른다라는 아니, 망신주기. 피켓 시위 안 할 계획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이 예. 대통령이 참석한 제대로 된 개원식 예. 그게 국회의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피켓 시위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었고 계획도 없었어요. 뭐 작은 당 뭐 무슨 진보당이나 이런 데서 할 수도 그건 있잖아요. 뭐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안 왔다. 온다? 그러면 그건 뭐 저희가 이제 황제폐하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 오십시오. 황제폐하 이렇게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대통령실에서 오늘 아침에 그 계엄령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민주당이 계엄령을 걱정해야 할 만큼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냐. 멀쩡한 상황에서 계엄을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냐. 민주당은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그거 용사는 김건희 여사를 위한 정치를 하시면서 뭘 그런 말을 하십니까? 모든 국민이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지역구에서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모든 국민이 김건희 여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예. 봅니다. 예. 예, 그러면서 뭐 그런 말 할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그 무리수라는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용산과 예, 윤석열 예, 대통령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신이 임명한 예. 그 행정부 장관을 탄핵한다, 이진숙을 탄핵한다. 그럼 이게 다 불같이 분노할 일인 거예요. 내 말을 거역했다 이런.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무리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리수라뇨. 맨날 역풍 그 보수 언론이 떠들어도 이진숙 탄핵하고 역풍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다녀보면 이진숙 법인카드. 네. 제가 빵 얘기 많이 네, 하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보수 언론과 소위 그 기성 언론이 자기들이 안 쓰니까 이 의제가 없는 것 같죠. 이게요 바닥에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그 지역 다녀보면 저한테 말도 안 걸던 보수적인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 국힘만 지지하는 네. 그분들도 이진숙은 이상하다. 법과 그렇게 쓰면 나 벌써 잘렸다. 이게 그렇죠.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역풍 이상하잖아요. 없습니다. 빵은 너무 많이 사고 또 웬 사무실에 술을 그렇게 갖다 쟁여놓고. 그러니까요. 그건 좀 너무 이해하기 어렵죠. 평범한 그 직장인들이 어느 회사에 술을 그렇게 갖다 놓고 아이, 게다가 접대용이라고 위안부가 주장을. 강제적이었고 일본의 만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정부 내가 의원님 제가 그것 좀 있으면 안 여쭤볼게요. 됩니다. 네.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 네. 그 우리가 그 독립전쟁 해서 광복한 게 아니지 않냐. 일본이 패전해서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한 거지. 우리가 독립전쟁 하듯이 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인식 어떻게 보세요? 저기 태백산맥이라도 읽으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태백산맥에도 나와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광복군과 거기 미국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출신의 특수부대가 진격을 거행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해서 땅을 치고 통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를 안 하고 게다가 역사 공부를 안 했다. 광복회장님도 예, 얘기했어요. 장개석과 예. 그 소위 무장 독립투쟁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동지적 관계. 그렇기 때문에 장개석이 회담할 때 그게 카이로 회담인가 무슨 회담할 때 네. 조선을 독립시킨다. 예, 그 조항을 넣어준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과 장개석의 끈끈한 관계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예. 우리나라 이렇게 저기 광복해봤자 다시 제2의 식민지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 무장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국은 독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해 임정이 분명히 있었고, 네. 예, 광복 전에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자체를 부인하는 대통령은 전 또 처음 봅니다. 물론 대통령이 태어나서 이런 국회 처음 본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저는 이런 대통령 처음 보고 이런 그 네. 영부인 처음 보고 네. 예, 이런 용산 그다음에 이런 정부 여당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예, 그 일제 시대가 네.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사람을 내각으로 임명하는데 국힘 내부에서 반대를 안 한다는 건 치욕입니다. 네. 근데 국힘 내부에 그런 기류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건 아니지. 뒤에선 있겠죠. 그런데 뒤에서 있으면 뭐 합니까? 이익 관계 때문에 말을 못 비겁한 하는 거죠. 거지. 비급. 우선 개인적 이익이라기보다는 이러다가 진용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진용이 무너지는 것이다. 예. 예, 저도 맞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윤석열 총장 예. 후보 예. 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정권 뺏겼잖아요. 이거보다 한 10배 더하게 지금 국힘이 충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방송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청주를 또 네, 급히 제가 내려가셔야 진짜 돼서 14분에 예, 나가야 14분에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그 법원이 박문진 그 이사들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 정지를 인용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MBC는 약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홀딩된 상태인 거고
2인 체제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방통위 어떻게 되는 건지. 방통위 아니면 MBC. MBC와 방통위. 일단 MBC는 곧 이제 항고심이 열려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근데 이거는 같은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방통위가 저 기피 신청했잖아요. 아 그거는 또 딴 건 KBS에 그건 대한 KBS. 겁니다. 그 기피 신청은 예. 12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방통위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의 결과에 따라 12부가 할지 14부가 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결과가 곧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기피 신청이 말이 안 돼요. 지금 MBC 가처분이 인용되고 나서 국힘과 저쪽 논리가 뭐냐면 상권 분립을 행정법원이 침해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상권 분립 부정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법원은 그 행정부의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타당했나를 따져보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행정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면 그게 상권 분립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논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 12부가 MBC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그 법원 불복이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재판 불복이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MBC 항고심이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 이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같은 재판부니까. 같은 재판부라 그거는 뭐 받아들여질 재판부의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뭐 뒤에서 어마어마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1심에서 뭐 결정된 것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항고를 했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방통위는 지금 김태규 1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가능성이 아니고 이미 추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요일까지 추천 받고요. 이번 주? 그리고 9월 안에 추천할 겁니다. 9월 내에 추천한다. 그 2명? 2명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추천목 2명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바보 아니고서야 여야 같이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여당 추천목만 임명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리고 2명 중에 민주당 2명 중에 1명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뭐 다룰 수 있다고 할까? 그런 사람에서 2대1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한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은 바보라고. 민주당은 바보 선언하는 거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이랬을 때 9월 안에 민주당이 2명을 추천을 해요. 야당 추천입니다. 자, 대통령 어떻게 할까요? 임명해야죠. 최영두 간사가 인증했는데요. 해준다고. 최영두 간사가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임명하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판의 시작은 최민희인데 최민희에 대하여 법제처가 7개월 동안 도대체 판단을 안 내린 것에 대해서 자기도 유감이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은 그 9월에 하면 대통령이 임명장을 곧 준답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이나 제가 공개적으로 상임위에서 물어봤고 그래서 추천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도부에 보고했고요. 어쨌든 지금 뭐 방통위가 그렇게 구성이 되면 만약에 그러면 김태규 1대 민주당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대 2가 되고 그러면 지금 사실상 방통위가 원래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의 브레이크가 방송 장악은 사실상 어려운 거다 이렇게 되겠네요. 당분간. 제가 의원님한테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이 임명장 안 줄 것 같은데요. 야당 의원들도. 뭐 저는 예측 안 하겠습니다. 예측 불허의 대통령이십니다. 알 수는 없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카이로 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 카이로 회담이고요.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 카이로 근처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가 비밀 회의를 열고 일본 패망 후 영토 처리를 논의한 합의문 카이로 선언을 12월 2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위 3국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부분이 들어간 것이 그 장제석과 같이 싸웠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장제석과 면담을 해서 그걸 넣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독립운동에 무장 투쟁했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가들의
네. 노력으로 그 문구가 들어간 들어갔고 거다. 그게 안 들어갔으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독립운동이 없었으면 네. 대한민국은 자주독립 국가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네. 예. 그 역사를 부정한다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다. 저는 뭐 그 태백산맥이라도 읽으셔라. 아니 영화라도 보셔라. 영화가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네. 자,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통위하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 KBS 이사들 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기피 신청하고 배당 조작 의혹도 제기했어요? 아니 그걸 지금 저기 대법원장이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동기이죠? 아마도 네. 조희대 대법관. 보수적인 분이고 네. 대구 경북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작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부터 수사하세요. 그럼. 네. 그럼 그러네. 수사하세요. 조작했으면. 예. 그러니까 정말, 예. 이거부터 수사를 해라. 도대체 네, 뭐 하는 무슨 거냐. 말인지. 예, 알 수가 없다. 이게 야당인 줄 아나 봐요. 근데 재판부를 어떻게 배당 조작을 해요? 뭐 무슨 말인지 저들이 하나 봅니다. 에? 하니까 그런 말을 아, 하지. 자기들이 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배당은 컴퓨터로 배당된다고 제가 들었고 이거를 뭐 조작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그 법원 그러면 관계자들 누가 알고리즘을 만졌다는 건데, 예. 무서운 일이죠. 예, 지금 뭐 예. 도처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네. 더 무서운 일이다. 네. 그 KBS의 경우에 내부에서도 많이 지금 소위 이제 지도부하고 갈등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외부로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MBC KBS 두 방송노조 위원장님들 모셔서 말씀을 좀 들었을 때 KBS도 뭔가 좀 역할을 해보자라고 결의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BS의 이사들도 MBC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논리상 똑같아야죠. 그리고 예를 들면 황성욱 방심위원이 네. KBS 이사되는 게 말이 됩니까? 직전에 KBS 보도를 심의하던 사람이 KBS로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권은 이사. 정말 제가 보기에 정말 이거는 생각이 이상하고 정말 저는 뇌구조를 의심하게 됩니다. 예, 그런 데다가 그 말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문제고 법적으로 잘 준비하면 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데 시기상으로 늦은 감은 있죠. KBS도 예. MBC 할 때 같이 했어야 했어야 되죠.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모릅니다. 모르고 예.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예, 제가 이번에 당내에서 욕도 많이 먹고 왜 예. 욕을 드세요? 아니 그 정치투쟁 일변도로 나가서 과방위가 그래서 어차피 MBC 장악 못 막으면서 저런다. 뭐 일부는 최민희가 뭐 자기 정치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말을 뒤로 하고 우리 과방위원 전체가 똘똘 뭉쳐서 국회법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이거는 우리가 그 이후의 투쟁을 같이 하겠다는 연대 선언을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진수 그렇게 문제 많은데 청문회 하루 하고 끝내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송장악 청문회에 김태규가 안 나왔다고 청문회를 하루 하고 끝낼 수 없다. 그래서 3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서 밝혀낸 네. 그 논리를 거의 법원도 동일한 논리로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인용을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심정이고 예. 그런데 어쨌든 KBS의 경우는 거의 무혈입성했잖아요 박민이. 그래서 일단 싸우다가 뺏기면 되찾을 수 있지만 예. 싸우지 않고 뺏기면 되찾기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러나 뭐 박민이 워낙 또 혁신하러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혁신이 아니라 방송국이 네. 뭐 모든 게 떨어지고 있어요. 안 그렇죠.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 유튜브 동접이요. 뭐 지금 네.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그날 의원님께서 그 KBS 결산 네. 때 사진 쭉 공개하신 네. 내용을 보니까 세상에 지금 KBS 수신료가 그렇게 지금 전체 KBS 구성원들은 다 통곡할 판에 세상에 사장이라는 3차까지. 사람이 3차까지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무슨 돈 봉투까지 돌린 거예요? 그게 직원한테 뭘 팁을 준 거예요? 사장님한테 팁을 돈봉투에 넣어서 이름 딱 적어서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게 물론 방송협회 출장이었다고 주장은 합니다만 그리고 본인 카드로 쓴 거는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까? 아니요. 1차, 2차까지는 네. 법인카드 쓴 게 확인됐고요. 예. 2차까지는. 예. 3차는 그 개인 돈으로 냈다 그래서 카드 네. 내라 그랬는데 아직 안 못 내고 받은 상태입니다. 아, 그거 받아내야 됩니다. 거기는 카드를 그렇게 2차에서도 카드 쓰는 건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1차는 뭐 그렇다고 그렇게 밥을 쳐요. 먹을 수 근데 있지만 2차에는 되게 술을 먹잖아요. 네. 카드로 술값 못 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KBS는 관공서는 그렇죠. 예. KBS는 준 관공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술값 못 내게 돼 있어요. 예. 술값은 그 결제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편법을 쓰는데 네.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KBS 노조도 사실 그동안에 21대가 국회 과방위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다들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충 신용만 하고 말겠지. 국회가 신용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일하는 데예요. 국회법을 머릿속에서 국회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걸 많이 밝혀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가 국회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최민희 김현 정청래 뭐 두 사람만 보인다 막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 이랬던 그렇죠. 논조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격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회 과방위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무위에 한창민 의원 오셨는데 저희도 과방위처럼 하고 싶어요. 한창민 지금 해야 의원이- 될 게 너무 많은데 예, 밝혀야 될 의혹이 너무 많은데 과방위처럼 필요하면 차수 변경 딱 해가지고 새벽까지 하고 그래서 최민희, 김현의 환상의 복식조가 매우 부럽다. 그분은 엄청 열심히 하고 싶은 예, 분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때 네. 그 와중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빵을 먹으면서 걸어다니고 그랬거든요. 의원님이 예, 그랬더니 한창민 의원이 빵 먹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이 시국에 빵이 넘어가냐고. 그래서 제가 와 저기 탈레반이 있구나. 근데 진짜 정말 제가 의원님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쭉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이거 보면은 진짜 야 국회의원이 이렇게 일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상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주는 아니 사람. 뭐 그 상이 아니라 과방위를 깨지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과방위를 깨려고 합니까? 지금 누가 과방위를 깨고 싶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국힘이 깨고 그거를 온갖 무슨 민생이 어떻고 AI가 네. 어떻고 특위 만들어서 과방위 업무를 가져가서 네. 외소화시키려고 하겠잖아요. 그거에 넘어가지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YTN 민영화 취소 소송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중 부장판사가 2인 체제 결정의 하자 여부 등 여러 재판부가 좀 판단을 해서 감안을 하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로 봐야 됩니까? 그거는 심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거는 MBC와 관련하여 네. 예, 여러 가지 그 판단이 있었는데 그게 2인 구조에서 중요 결정하면 안 된다예요. 그게 그리고 맥락인 거죠.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냥 2인 구조가 위법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왜 위법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가 의결 구조는 두고 의사 구조를 두지 않은 거, 위원이 결혼되면 바로 임명하게 한 거, 이거는 5인 구조를 전제한 거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나아간 건 이번 재판부가 처음이거든요. 예. 그리고 심의가 핵심이다. 이건 뭐 물론 받아들였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방통위 2인 구조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2인 구조가 문제 없다. 2인 구조가 어쩔 수 없다. 이런 재판부는 하나도 없었다. 네. 그 YTN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사도 네. 2인 구조에서 결정이 문제가 있는데 네. 본안에 가서 다퉈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좀 긍정적인 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기서 포인트. 저렇게 YTN 혼자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YTN 국정조사를 우원식 의장께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못하겠다. 여야 합의해와라. 네. 그러더니 뭐 AI랑 뭐 이런 거는 여야 합의가 있어서 뭐를 해서 해보겠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 여야 합의가 과방위가 합의를 안 했습니다. 의논도 없었어요. AI 특위를요? 네, AI 특인지 뭔지 지금 유령처럼 다녀요. 그럼 뭐가 여야 합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랑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르겠습니다. 예, 조승래 그 전 과방위 간사랑 예. 간사가 그 AI 특위
안을 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쓴 거거든요. 예. 예, 어쨌든 예. 그 충정이겠죠. 그러나 좀 판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그래서 포인트는 YTN 국정조사는 예. 꼭 하겠다. 예. 아니면 청문회를 몇 날 며칠이라도 하겠습니다. YTN을 이대로 둘 수 없다. 네, YTN이 네. 너무 이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매번 출연하시는 박지훈 변호사가 갑자기 잘렸어요. 그렇죠. 이유도 없이. 박민 사장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KBS. 예, 더 라이브. 예, 더 라이브. 느닷없이 뭐 메인 최강 앵커, 시사 메인 뭐 앵커. 다 갑자기 예. 인사도 없이 예. 이런 거 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안 소환해서 됩니다. 따박따박 다 따져야 되고요.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딴 건 다 몰라도 YTN 국정조사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YTN 국정조사 꼭 해야 된다. 지금 네. 국정조사 할 게 너무 많고 만약에 여야 합의가 안 여야 되는데 합의로 하면 네, 안 아니 되겠죠. 당장에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도 제3자 특검법안 하자 그랬다가 그거 받으니까 또 조작 특검 넣자 그랬다. 제보 그것도 조작. 좋다. 받다. 제보 조작 다 받았는데 결국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무슨 그게 여야 합의를 얘기하시냐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또 입장에는 뭐 변화가 없다 그러고 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은 뭐 지금 막 오박난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뭡니까 원내 추경호 대표하고도 좀 갈등인 것 같고 정책위의장하고도 뜻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빨리 또 네. 지방 출장 가셔야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